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만. 아 이거 진행자님 너무 안 재밌으시죠? 저 원래 재미가 없어. 말하시면 빨개지시죠? 제가 뭐 뒤풀이 말고 해본 게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0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소개 토크쇼를 진행하게 된 문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더 모셨어요. 작년 주거분과에서 정책 제안을 해주신 한솔님, 그리고 평등다양성 분과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신 동희님 함께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짧게 앞에 이제 서울 청정내에서 소개를 하는 동안 두 분은 어디 가시지 말고 귀 쫑긋 함께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서울 청정내에 대해서 안내와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그새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청정넷에 대한 소개와 관련 자료들은 서울 청정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잘 공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서울 청정넷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홈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청정넷은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참여기구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작년 활동 사진들과 관련 자료들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모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더 자주 소식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빠르게 관련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청정넷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올해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문자로 3월 온라인 의결사항에 대해 받아보셔서 내용도 알고 계시고 분과도 선택하셨겠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 서울 청정넷은 6개의 핵심 가치와 8개의 분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6개의 핵심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가치들을 주요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서울 청정내에서 우리가 함께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이제 도출이 되었어요.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그러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8개의 분과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분과 선택까지 하셨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0 서울 청정넷 활동, 연간 활동 계획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이 약간 변화가 됐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내가 올해 이렇게 활동하겠구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토크쇼는 심화의제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 이후에 이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분과 원탁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6월, 7월부터는 그 정책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간담회, 논의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이 진행이 되고요. 논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행정부에 제출할 예산 편성안이 8월 30일 서울 청년 시민회의를 통해 의결이 됩니다. 의결된다고 올해 활동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시의회에 걸쳐서 실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해 이제 서울 청정넷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나는 그래서 청정넷을 올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고 있는데요. 두 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서울 청정넷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으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자마자 강렬하게 여기 한솔님이 보이네요. 한솔님,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주거분과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사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1000명 정도 시민위원들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9개 분과가 있었고 그 중에 분과 중에 하나인 이제 주거분과의 사진인데요. 주거분과는 뭐 예를 들면 모든 분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주거분과는 크게 분과원들이 모인 분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소모임으로 5개의 소모임이 나눠져서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마 이 사진은 소모임 한 팀의
모임에서 토론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소모임 사진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제 주거분과에서 정책 제안 하셨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사진은 이제 동희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분위기의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분위기인 거죠? 네, 저희가 팀으로 이제 모임을 일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 회의하던 모습들, 우리가 만났던 모습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날은 공론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기획하던 자리였는데 공론장에도 다양한 형태와 포맷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희는 오늘 포럼을 결정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나눴던 그 모습의 사진입니다. 한솔님은 주거분과에서 정책을 제안하셨고 동희님은 평등다양성분과에서 프로젝트를 그럼 기획하신 거네요. 좀 다른 사진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얘기 들어볼게요. 요거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한솔님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사람이 정말 많죠. 이게 2차 시민회의 때 주거분과가 정책을 확정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였던 사진입니다. 근데 그 사진 다 같이 모인 거 이전에 사실 수기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100명 정도가 모이면 토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네, 절대 안 되죠. 사람들마다 의견들이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원하는 정책들도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저희 분과에서 모임들이 각각 소모임으로 나눠졌고 그 소모임의 모임지기들이 의견들을 모아요. 그래서 의견들을 모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비슷한 것들은 좀 더 합치고 개발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전체가 다 모여서 토론하고 확정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수기 과정이 꽤 길게 진행이 되고 모임들은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빈번하게 만나면서 의견들을 조율해 가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수기 전체가 모여서 하는 과정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정책 제안 수기 과정이 정말 쉽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사진으로 살펴볼게요. 여기 사진을 보면 동희님이 보이시는데 동희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사진은 저희가 공론장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사진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가족 구성권을 주제로 공론장을 하겠다라는 걸 시민들의 동의를 받던 발표하는 자리, 그리고 밑에 사진은 이제 저희가 행사를 직접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네, 저희가 공론장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가족 구성권이 이제 정책 제안으로는 당시에는 풀기 어려웠어요. 이제 막 사회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단계였고 조례나 법적 근거도 사실 없었고 가족 구성권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법령이 바뀌거나 중앙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그리고 여론을 만드는 그런 행사로 기획하게 되었고 한 30명 정도 오셔가지고 진행이 되었고 이 당시에 이제 관련된 입법 조례를 준비하시던 시의원님도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책 제안 과정이랑 프로젝트 과정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 한솔님 표정이 엄청 심각해요. 이것도 이제 정책을 숙기하고 제안했던 과정인 것 같은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사진은 심각해 보이는데 이날 분위기는 엄청 좋았었어요. 정확히는 월세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을 주거분과에서 제안하게 되었고 그 제안의 최종 회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회의는 딱 2시간을 진행을 했지만 그 전에 월세 지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나긴 과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시와 갈등, 그러니까 시와 만나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월세 많이 부담되잖아요. 월세 사시죠? 네, 저도 월세. 네. 매달 한 50만 원, 60만 원씩 이렇게 월세를 내려고 하면 정말 청년들이 매번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나 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주거분과에서 대표 정책으로 이제 이 월세 지원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그 월세를 지원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줄 수 없다. 약간 이런 거부 의사를 밝혔던 거죠. 그 이후에 저희가 논리도 만들고 유사 해외 정책 사례도 찾아서 제안을 계속적으로 하게 됐고 결국 설득을 해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 사진은
심각해 보이는데 이날은 다 합의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이 정책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올해 6월에 시작이 될 텐데 그 6월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이제 행정, 공무원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보면서 좀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보시면 누군가는 누워 있고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머리를 짚고 계시네요. 아마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행정과 뭐 그 외에도 소통하시면서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네, 보시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와 함께 활동했던 저희 분과 동료들이에요. 동료들이 되게 피곤해 보이죠. 이마를 짚고 있고 누구는 이제 완전 넋을 놓고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친구들이 해줬던 말은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들, 언어들과 행정이 필요로 하고 듣고 싶어하는 언어들이 너무 상이해서 그 언어를 맞추고 또 행정의 언어는 어떤지 공부하고 나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지 언어를 만드는 작업들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행정에서 쓰는 정책 틀거리와 그리고 분류가 청년들이 좀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그런 정책과 안 맞는 경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조금은 유연하게 그런 정책들을 흡수해야 좀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관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깨나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청정내에서 가장 많이 정책 제안하면서 어려운 지점과 해나가야 될 부분은 그 공무원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틀거리들을 새로운 세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그 작업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동료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책 제안이나 프로젝트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진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역시나 보시면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인가요?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는 한데 그래도 청년들이 다양하게 모인 모임이다 보니까 뒤풀이나 이후에 후속 모임들을 많이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농담으로 주거분과가 사실은 집주자가 아니다 막 이런 소문도 있고 어쨌든 그 정책 짜는 것만큼 사람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그 이후에 관계를 맺고 즐기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족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동희님은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편하게 뒷풀이를 할 수 있도록 뭐 때로는 보는 사진과 같이 차를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서로 업으로 하고 있는 직장의 행사에 함께 가거나 아니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큐어 퍼레이드를 다 같이 함께 제안해서 갔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 사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진은 부끄럽게도 이제 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진에 크게 나와 있는 것처럼 3회 서울청년 시민회 때 이제 사진인데요. 앞서 이제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책 제안이나 프로젝트들이 이 3회 시민회를 통해서 이제 최종 의결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약 90여 개의 정책이 제안되었고 7개의 공론장 의견들이 이제 제안이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올해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 집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두 분의 이야기가 함께 이제 정책 제안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진 못하셨지만 함께 작년 서울청정내를 해주셨던 분이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촉촉하게 한번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읽다가 두 분 우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2019년 민주주의 분과에서 같이 활동했던 태그예요. 우리 청정내 동료들 다들 잘 지내시죠? 2019년은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었어요. 민주주의가 뭘까? 하는 생각으로 청정넷에 참여했거든요. 모임은 정말 신선했어요. 각자 바라는 방향이 다르지만 대화를 계속하고 중요한 키워드들을 연결해 나가니 하나하나 합쳐져 가는 게 보였거든요. 특히 해커톤과 청년 주간에서 부스를 열었던 게 기억이 남나요. 제가 있었던 민주주의 분과는 해커톤 때 소주제로 모여 정책을 만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같이 모여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젊음에 취해 잠도 안 자고, 그런데 그건 좋지 못한 선택이었어요. 해커톤 마지막 때 민주주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발표에서 많은 부분을 어필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투표 결과를 보면서 다들 민주주의라는 키워드와 정책을 응원해주고 계시구나 하며 내심 기뻤답니다. 청년 주간 때 박람회 부스를 열어서 페인트질을 하고 엽서를 만들고 다들 민주주의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신나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이 과정을 함께하면서 다음에 헤쳐나갈 수 있는 동료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또 이런 즐거운 작업을 함께하고 싶네요. 2020년 청정년 동료들과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곧 만나요. 와, 너무 감동적인 편지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처럼 많은 분들이 서로를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도 이제 새로운 올해 함께할 동료들에게 이제 보내는 메시지로 이 토크쇼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해요. 그래서 한마디씩 이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기억은 다 미화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해커톤 막 1박 2일 동안 계속 정책 짜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청년이 한 주체로서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내가 원하는 정책이 실제로 시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 경험 자체는 정말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명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하나의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오래 함께 하면서 동료들도 함께 만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어떠한 친구들, 어떠한 동료들을 만나게 될지 무척이나 설레는데요. 저에게 청정넷은 작은 이야기들을 다 같이 듣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 같이 고민해주고 다 같이 해결했던 경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올해 2020년 함께할 동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2020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소개 토크쇼였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